한 100배 정도 늘었다고 봐야죠. 9월 1일 이후에 뭐 한 2, 3천 올른 것 같아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지금보다도 뭐 최소한 4, 5천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 이번 재건축 연한이 크게 줄어든 1990년대 이하 일반 아파트 매매가는 발표 직전보다 가격 상승폭이 2배 이상 컸는데 자치구별 매매 가격 변동을 보면 노후 아파트 물량이 집중된 서초는 0.69%, 그 외 강남 0.40%, 노원 0.24%, 양천 0.19%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재건축 효과가 부동산 시장을 살릴 불씨가 되기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의 경우에는 재건축 시장의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이 폐지가 될 경우에는 다소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상당수 지역은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재건축은 앞당겨 추진할 수 있지만 주변 집값이 낮아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낮고 또한 80년대 말 준공된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범위가 적어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용적률에 따라서 사업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재건축 시점의 용적률이 그 건축 당시의 용적률보다 높을수록 그 조합원들의 그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110에서 160% 수준으로서 양호한 편이지만 상계주공의 경우에는 150에서 200%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작고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보통 보유한 집값보다 재건축 후 예상 집값이 높아야 가능하지만 중층 중대형 평수의 경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주에 대한 부담이 큰 고령층의 경우 재건축 반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주민들의 동의를 높이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돼야 되는데 재건축 후 시세 차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또 추가 분담금의 금융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해결한 후에 진행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주택 경기는 당분간 회복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재건축 사업 활성화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